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 상황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여야 의정 협의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야 의정 모두 협의체의 출범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포용하고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호소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투세 관련 얘기를 이렇게 매번 해야 되는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도 이거 어렵다고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이 금투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지난 민주당의 역할극 토론회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주당 김영환 의원께서 작년에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쇼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버스 투자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버스나 숏 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이 발전하자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중요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 토론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을 설득하자고 했던 토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토론회를 방청하러 온 개미 투자자들 향해서 고성을 지르고 협박하는 행태까지 있었습니다. 국민이 거기 참여하지 못한 것뿐 아니라 국민을 관중으로조차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을 만드는 걸 논의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유예하는 이 법을 유예하자라고 나오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를 축적할 방법은 오직 부동산뿐이다라는 부동산 공화국에 오명을 싣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기예금 수준의 성장만 보이고 있는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도 이동할 것이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떠나서 청년들에게 자산 증식에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희망을 꺾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끝까지 1,400만 투자자와 대한민국의 증시를 사랑하시는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경매 아닙니까? 받고 5만 원 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얼마를 주겠다라는 식의 경매를 부르는 것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에 진짜 몇백 년 전에는 뭐 예전에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공당에서 공공연히 한다고요?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후퇴시킬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돈을 주는데 그 재원은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겠다는 말도 들립니다. 탈원전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탈원전하겠다는 분들이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선거를 경매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이 과정을 똑똑히 보고 계시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동 킥보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전동 킥보드 많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어린 학생들도 많이 타고 다니는 것도 계시고 지금 여러 가지 풍경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동 킥보드는 차입니까? 자전거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이었다가 2023년에 2389건, 사망자도 3배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요.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 차량보다 14배나 높습니다. 개인형 이 운전자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받을 수 없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적발도 3년 새에 4.8배나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크십니다.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런 안전 문제를 배가시키면서 프랑스의 파리, 호주의 멜버른, 스페인의 마드리드는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서 도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퇴출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시내 중심부에서 전동 킥보드의 주차를 금지했고, 노르웨이 오슬로는 도시 내 전동 킥보드 운영을 8,000대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산업을 규제하는 것,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 당의 철학과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치죠. 법을 준수하는 산업의 활성화는 장려하되 이를 어기고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공존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현행 새로운 이 규제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현행의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철저한 면허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박성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